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 했을 때 법을 만들었어요. 그 세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2025년 올해 말이 끝이에요. 그게 선셋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잠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내년이 더 올해 말 정도 되면 대한주책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할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세금을 하시기 전에 나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싱글 같은 경우는 60만 불이 넘어야 30%고 웨딩 경우는 73만 1000불이 2024년도고요. 근데 2025년도는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62만 6천이 싱글이고 그 다음에 75만 1000불이 37% 메리드 부부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부터가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우리가 세금복을 할 때 전체 우리 집 수입이 있고, 우리 집 수입이라면 모든 집 하우스 홀드의 수입입니다. 개인별로가 아니고, 보통 한국 같은 경우를 보니까는 개인별로 세금복을 하는 게 가끔세를 내고 세금을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무조건 W2를 받으셔가지고 개인 다른 수입, 예를 들어 스파우스라든지 이자 수입, 부동산 뭐 렌탈 수입 있으면 렌탈 수입, 그 다음에 디비전 배당 수입 있으면 배당 수입 다 합산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스탠다드 디덕션이라고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겁니다. 2025년도에는 싱글인 경우는 15,000불까지 공제해주고, 결혼하신 분들은 3만 불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스탠다드 디덕션 말고 다른 세금을 더 공제하고 싶다. 그러면은 무슨 방법을 쓰신지 아세요? 아이들만 이제 뭐가 들어가십니까? 우리 분생이. 예. 모기지 이자, 프로퍼티 텍스, 도네이션. 그 다음에 메디컬 인슈런스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메디컬 인슈런스 잘 안 되는 게 내 수입의 7.5%라는 게 또 걸리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다 준비는 하세요. 그리고 회계사님 찾아가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알아서 보고 결론을 내어드립니다. 일단은 모든 자료를 회계사한테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금복을 준비하는 회계사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얼마를 보시는지는 손님들이 이야기해주는 기준으로 알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사실 뭐 일을 하시다 보면 바쁘시다 보면 뭐 빼먹을 수도 있고 금액이 좀 누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신 이 서류는 직접 IRS로 보내요. 그 멀전 회사라든지 이베이라든지 그런 데서 직접 IRS로 보내요. 이 숫자하고 사실 세금보고 숫자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꼭 챙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님 이번에 다음 월요일날 이제 취임식을 하실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어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세법적으로요. 제일 큰 게 이게 TCJ라고 Tax Cut and Job Act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선셋이라는 그게 연관된 거 하나인데요. 제일 큰 게 우리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QBID라고 그래가지고 20% 공제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그래서 이 가게 우리 수입이 전체가 100만 불이었다. 그래서 경비 다 제하고 월급 제하고 남는 게 만약에 20만 불이었다. 20만 불에 20%, 4만 불을 공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때까지 올해까지는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탠다드 디덕션. 아까 스탠다드 디덕션이 올해가 얼마나 그랬죠? 결혼한 분 같은 경우는 3만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없어질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인컴텍스 레이트도 원래는 2017년도 전에는 39.6%였는데 지금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37%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아마 또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에스테이트 텍스. 아까 전에 13.99 밀리언이 2025년 에스테이트 리밋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재산액이 많은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내년 되면은 2026년 되면은 이 리밋이 줄어들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프트하고 에스테이, 상속을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셔야 돼요. 증여와 상속을 동시에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통 에스테이, 상속을 이야기하면은 상속만 따지는 게 아니고 증여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우리가 누구한테 1년에 18,000불 이상을 준다. 세금 안 됩니다. 근데 보고는 하셔야 돼요. 그 보고를 왜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테이 때문에, 증여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내가 누구한테 100만 불을 줬다. 세금 안 내세요. 709이라는 기프트 텍스 리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고를 하면은 이게 쌓여요. 매년 보고할 때마다. 그리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셔가지고 마지막 파이널 에스테이트 텍스 리턴 할 때 내가 이때까지 준 기프트가 얼마냐 그거를 따져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만약에 진짜 30 밀리언이었다. 올해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30 밀리언을 줬다. 그러면 세금을 하나 안 낸다는 소리가 되죠. 왜냐면 기프트 텍스에 걸리니까요. 기프트 텍스 리턴도 30 밀리언까지는 안 내세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하지 않고 내년에 2026년도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내 30 밀리언에서 그게 STS로 넘어가거든요. 거기에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략적으로 한 7 밀리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30 밀리언 마이너스 7 밀리언 하면 5 밀리언에 대한 세금을 최고 40%까지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가시기 전에 만약에 재산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 혹시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재집권이 되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지금 QBID는 그냥 유지를 했으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세금도 어떻게 될 건지를 전부 설명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depreciation, 이거는 뭐 크게 상관없고 individual tax rate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39.6%에서 37%로 떨어뜨렸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하고, 사실 이 부분들이 사실 제일 재밌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되기 전에는 회사들 세율이 35%였어요. 그거를 21%로 낮췄었거든요. 근데 그걸 더 낮추겠다는 거예요. 20%로. 그 다음에 미국 내 그 공장에 있는 회사들은 15%로 낮추겠다.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아이템 대표체에서 만불 공제하는 거, 그것도 아마 없애지 않을까. 너무 전체적으로 말들이 많아서. 저는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 부분은 제가 해드리지만은 저는 사실 막 시즌 때 가다 보면은 다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하고 저희들 이제 고객이니까는 다들 제 기억을 하지만 때때로 서류를 안 가지고 오시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서류는 무조건 다 챙겨오세요. 미리 저한테 보여주셨던 가지고 오시면 제가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이거는 넣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원하고 연관되는 서류들은 다 가지고 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지 제가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미리 하시겠지만은 저주문을 직접 하지 마시고 다 가지고 오시면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전기자동차 구매하신 분들 계세요? 전기자동차 구입하셨어요? 그때 가장 크게 그 텍스 크레딧을 받는 방법이 달랐어요. 뭔지 아세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텍스 세금을 7,500불을 정부에서 줬어요. 전기차를 사면. 예? 주는 방법. 주는 사람이 아니고 30만 불 넘으면은 30만 불 미치고 다 줬어요. 결혼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근데 주는 방법이 달랐어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2023년도에는 제가 세금복을 하면서 7,500불 주세요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땄어요. 근데 2024년도나 지금 같은 경우는 딜러 사업에서 직접 7,500불을 줘요. 가격을 깎아주는 거죠. 근데 왜 이 말을 제가 세금복한테 중요하게 얘기를 하냐? 그게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텍스차를 사가지고 크레딧을 받았다. 그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복한테 집어넣어야 돼요, 제가. 안 집어넣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만약에 여기서 내 수입이 30만 불이 원래 안 된다고 해서 7,000불 크레딧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입이 늘었어. 그래서 35만 불이 됐어요. 그럼 토해내셔야 돼요. To customize that for your group. Do we want this to be designed primarily for full-time? Exclude part-time? Do we want them to have to work for us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before they become eligible? Maybe we want to make sure that this is designed to benefit our key employees. We get to really design that structure. We can also, if you are using a matching program, we can add a vesting schedule to that. Basically, for payroll. So we have the ability to fully integrate your 401k directly with your payroll. I'm going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at. Many of you know us as a payroll company, but we are actually the largest 401k record keeper in the country. We have over 170,000 clients on our 401k plans with over 3.7 million participants. We invest in our technology. We make it an easy system where the onus of the administration is no longer on you. And we take that on because we already have the information about your employees. So when I say that, I know I talked a little bit about all of the work you need to shoulder if you were to go with the state program. With us, we shoulder all of that work. So as soon as you add an employee onto your payroll, we will then automatically track eligibility based on what you chose. We will notify the employees directly. 10배 오르는데 또 10배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올라갈 때마다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고용주가 E-Verify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두 번, 세 번을 했고 나도 E-Verify를 통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안 됐다라는 경우는 더 벌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과연 벌금 부과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반복된 범죄가 있었는가, 예전에 그 전과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내용들을 다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와서 없으니까 벌금 내서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고려를 하게 되니까 이게 한 번 왔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시고요. 이게 참 2009년도에 서브웨이에서 한 번 적발이 돼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라고 시정명령을 어겼을 때 15만 불 가까운 벌금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걸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을 직접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연히 그때 2017년도에 대통령 되던 첫 임기를 하시던 해에 펜다 익스프레스에서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1차 경고도 없이 바로 15명을 이렇게 고용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40만 불이 부과됐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고 하니까요. 근데 이분이 한 번 이랬기 때문에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인 것도 아니고, 이런 거를 한 번 겪어보신 분이라 더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입장을 했고, 신분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가져오는 서류를 보는 게 가장 확실하지만, 가져온 서류가 좀 잘 안 보인다라는 경우에 E-Verify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어카운트를 만드셔가지고 직원의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소셜 넘버 다 입력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시고, 이 베리파이 웹사이트가 내가 어카운트를 만들었다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 수업을 4개 세션 듣고 수업 4개 세션에 대해서 시험을 통과를 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 계속 반복되는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리테이크하고 해서 언젠가는 통과시키는 그런 점이니까요.
그냥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많이 어렵고 통과를 못하는 시험은 아니니까 이 베리파이 어카운트를 만드시는 것도 제 고려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잘 개인정보를 넣었을 때 할 수 있는 신분이다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일할 수 있으니까 고용하세요라고 하고, 개인정보를 넣었을 때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없는 신분인 경우에는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라고 연락이 이렇게 거기 이제 스크린에 뜨고 한 일주일쯤 있다가 이메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니까 자료를 확인하세요라 하는데, 이런 분들을 고용하시면 좀 위험해지시는 거죠. 그리고 이민국에서 단속을 하는 절차는 처음에 이민국 직원이 와서 이렇게 갑자기 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사례도 있었고 이렇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민국 직원이 와서 아이난 서류 좀 보겠습니다 할 경우에는 저희 변호사랑 얘기를 하고 서류 준비할 때 한 3일 만에 다시 와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용적 권리니까요. 이민국 직원이 와가지고 아이난 서류 주세요라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됐다면 저 변호사랑 상의를 해야 되니까 3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회계사님이나 저희 사무실 빨리 전화를 하시면 준비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민국에서 이렇게 해서 직접 오지 않는 게 아직은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임의로 사업장을 선택을 해서 우리는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보내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I9을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편지가 온 경우에는 3일 이내에 I9 서류 제출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빨리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10일 이내에 제출 안 하면 그때부터 페널티가 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떤 학생들을 고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일단 신분 없는 남미분들 고용하시는 건 저는 좀 많이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을 직원 찾기가 힘들어서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하셨다가 내가 벌금을 내도 될 정도다라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투기자 가지신 분의 배우자분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고용하시는 것도 많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 투기자 가지신 분들의 배우자분들은 추가로 수입이 생기시고 이 투기자 배우자분들 하기 때문에 저기 많이 도움되실 것 같고, 그분들 이제 영주권이나 이런 문제 나중에 도움 부탁드릴 수 있고 하니까 서로 도움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직원 찾기 힘드니까 학생 비자 가지고 있는 분들, 현찰도 이렇게 고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많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 중에도 시민권이나 영주권 있는 학생들 와서 알바하겠다 이런 학생들 위주로 이제 고용을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예전에 많이 하셨던 한국에서 직원들 데려다 학생 비자로 잠깐 있어요. 그리고 영주권 해줄게요. 이렇게 고용하셨던 거는 이제 하지 마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리스트에는 안 해드렸는데 H2번이라는 비자가 있습니다. H2라는 비자가 있는데 워낙에 1년에 할당된 쿼터가 적기 때문에 많이들 신도를 많이 안 해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긴 합니다. 1년에 25,000원만 이렇게 좀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자들, 한국에서 식당 관련된 전공을 했는데 미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학생들, 재원 비자, 또 그리고 아직 인턴 해라고 하는 이런 경우나 아니면 여기 인투비자 배우자분들 이렇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 조금씩 바꿔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나는 여기 왜 와 있을까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저기 이민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벌금 부과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아닙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디펜스를 하셔야 되는데 디펜스를 어떻게 하는가? 나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I9을 제 시간에 제출을 했고 제 시간에 작성을 했고, 그리고 직원이 가져온 서류 보기 어려워서 잘 볼 때까지 복사도 하고 원본을 사진 찍어놨습니다. 식별 가능하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서류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김성을 회사님이나 저희 사무실 전화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I9 관련된 교육도 이 베리파이 사이트도 나는 어카운트를 만들었고 관련된 교육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디펜스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시간 낭비하시는 거 아니라고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없이고 있으시면 안 되고 없으시겠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나 교육 갔다가 다 들었습니다. 그거 디펜스 쓸 수 있으니까요. I9 서류를 작성을 하고 신분증을 복사해서 가져왔는데 이건 알아보기 힘들다. 이런 경우에 그 장마다 두시면 같이 문제가 되시면 같이 딸려가시니까 그럼 알겠는데 가서 신분증 가져올래? 내가 사진을 찍어 놓을게. 너 불편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시거나 잘 보이는 거 가져올 때까지 계속 요청을 하셔야 되시고요. 예. 그래서 이민국에서 갑자기 검은 양복 입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처음에는 그럴 가능성이 점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많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 지금 서류는 여기 사업장에 있는데 저 변호사랑 얘기하고 될 테니까 좀 시간 주세요. 3일만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입니다. 네. So I'm with the Employment Standards Program. I have been with the department for 15 years and mainly doing a lot of work in the crime victims program. So I don't know if you're familiar, but Labor and Industries has a crime victims program that anyone in the state who's a victim of a crime can file a claim with the state and have a claim paid for their medical bills and loss of wages and things like that. My department is the wage and hour area, so we want to make sure that employers and employees are familiar with what the rules are. So if you're a business owner or you're just an employee, then the information I'm going to share with you, you might be familiar with or it might be new to you. So the whole idea is to make sure that if you find that maybe as an employer you haven't really followed the rules, then it's a good opportunity to kind of review everything and make sure that you correct things that maybe you haven't been doing. So it's not a situation where we try to get you in trouble, it's a situation we just want to educate you. So that's the whole reason we're here. Being knowledgeable, they're not really demonstrating that they have earned the $20 an hour. You can reduce the pay as long as you're not going below minimum wage, but you have to let them know. You can't just, surprise, I reduced your rate. You know, you have to have that conversation. So that's kind of what that is. Sometimes you pay people extra because they work overnight or there's hazard involved and things like that. So those are the kinds of rates that may also fall into the agreed rate. And of course, if you have someone that you're paying, whatever rate you decide to pay them, you have to ensure that that is part of the overtime calculation when you are going to from them. If you have workers that are under 18, this does not apply to them. They have to have their half-hour lunch. There's no option with that. And I'm going to finish with real quick with sick leave. So for every 40 hours that somebody works, they accrue 1 hour of sick leave. And they would get to use that sick leave for authorized purposes, like taking care of a family member, taking care of a child, a spouse, anyone that depends on them for care. And you have to make sure that you provide that notification when you first hire someone, let them know you are entitled to sick leave, you are entitled to protections, I cannot discriminate against you, I cannot retaliate against you for using your sick leave. So that's the first notification that you have to do. Second notification is going to be as they are working, you have to let them know how much they have accrued, how much they have used, and how much is going to be available. And so those are the kinds of things that you want to do. Some people do it on paychecks. If you can't do it on a pay stub, then you can just give them access. 네 군데, 5군데가 있어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데가. 근데 5군데에서 나오는 경우는 거진 없어요. 지금 제일 먼저 제일 감사가 많이 나오는 데가 디파먼트 레버뉴, 주정부 수입, 그러니까 세일스 텍스 걷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IRS. 이건 사실 디파먼트 레버뉴는 자주 나오고 IRS는 거의 안 나와요. 나머지 3개는 ESD,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 그 다음에 Department of Labor Industry, Department of Labor. Department of Labor는 페더럴이에요. 이 3군데는 대부분 다 종업원들에 대해서 하는 기관들입니다. ESD가 아까 말씀하셨던 Unemployment Insurance를 관리하는 데가 ESD예요. 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y는 종업원들 인절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epartment of Labor는 페더럴은 거진 안 나오는데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언제 나오느냐? 종업원들이 진짜 이 기업체 못했어 라고 하면 나와요. 그 종업원들이 수를 하는 경우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만약에 만약에 자기가 잘렸다, 우리가 자업이 없어서 관두게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ESD다 신청하면 돈을 받지만 자기네들이 손들고 나갔다. 그러면 안 줘도 돼요. ESD에서 안 줘요. 우리가 답을 두 분께 고용주들이 답을 하면은